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눈이 처졌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안검 수술, 그 다음에 눈썹 및 절개 수술, 이마 거상 수술 이 세 가지 수술의 차이점과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 피부가 얼굴에서 제일 얇고 제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면 눈꺼풀 피부가 가장 먼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눈꺼풀 피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마 피부나 아니면 이런 얼굴 전체 피부도 함께 노화가 돼서 늘어나게 되는데 주변에 처짐이 심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 쌍꺼풀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눈꺼풀이 덮여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고,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도 쌍꺼풀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피부를 줄일 수도 있고, 쌍꺼풀을 약간 키움으로써 덜 처져 보이게 하거나 쌍꺼풀을 키우면서 위에 눈꺼풀을 같이 절개를 해서 훨씬 더 처짐을 많이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쌍꺼풀을 크게 하려면 큰 쌍꺼풀이 가능한, 큰 쌍꺼풀이 어울리는 그런 눈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꺼풀이 얇고 눈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되며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눈꺼풀의 움직임 또한 충분해야 됩니다. 간혹 눈꺼풀이 굉장히 두껍고 눈이 또 굉장히 짧고 작고 눈꺼풀의 움직임이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없는 눈에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눈썹 밑에 피부를 잘라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썹 밑에를 자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처진 피부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에 비해서 처짐을 개선하는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의 위치가 낮아서 눈썹과 눈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라면 피부를 자름으로 인해서 눈과 눈썹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예전에는 바깥쪽 위주로만 잘랐지만 최근에는 이 눈썹 안쪽까지 피부도 더 많이 자르는 그런 방법이 최근에 많이 시도는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눈썹 사이와 코 쪽의 피부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 쪽에 있는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늘어난 피부를 자르게 되면 그 전에 보상작용으로 눈썹이 올라가 있던 상태에서 눈썹이 약간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코 쪽에 있는 비스듬한 주름이나 콧등 주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썹 절개를 추천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눈썹 밑에 피부를 들어 올리면 보상작용으로 인해 과하게 떠졌던 눈썹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올라갔던 눈썹이 내려오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눈썹이 내려오기 때문에 눈썹과 눈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수술 후에 눈이 더 답답해 보이고 더 무거운 인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눈썹을 위로 올려주는 이마 거상 수술입니다. 이마 거상 수술은 눈썹이 처져 내려와서 눈이 답답해 보일 때 아주 효과적으로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눈썹과 눈썹 주변의 피부를 위로 효과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답답하고 무거워 보이고 처져 보였던 눈을 훨씬 더 가볍고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마가 너무 넓은 경우입니다. 이마가 너무 넓다면 이마 거상 수술로 인해서 이마 크기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헤어라인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마 축소를 함께하는 그런 수술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꺼풀이 처져서 보상작용으로 이미 이마를 많이 치켜 올려 뜨고 계신 분들은 수술로 인해서 눈썹을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 수술을 하더라도
눈썹이 더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냥 이마에 있는 주름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너무 넓거나 또는 모상 기전으로 눈썹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마 거상 수술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눈꺼풀이 처졌을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안검 수술, 눈썹 및 절개 수술, 그리고 이마 거상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눈썹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또 눈꺼풀의 두께가 얇은지 두꺼운지, 또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쌍꺼풀이 있다면 이 쌍꺼풀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잘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가장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눈꺼풀이 처졌을 때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도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방법의 선택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후에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